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살미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워있던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던 중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워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대처 방법은? 5초의 시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원래 자세로 눕혀준다입니다. 자, 우리가 대상자를 체위 변경하던 중에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원래 자세로 눕혀주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대상자가 땀이 난다고 해서 그 땀을 닦아준다던가 어지러워한다고 해서 약을 준다거나 혹은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서 산소를 공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 원래 자세로 대상자를 눕혀놓고 간호사나 혹은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원래 자세로 눕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주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대상자를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은 첫 번째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 두 번째 대상자의 신체 정렬을 해야겠죠. 대상자의 신체 정렬은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로 포개어 주고 그리고 대상자의 두 다리는 모아서 무릎을 굽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은 상체를 잡고 비교적 힘이 약한 사람은 하체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체를 잡는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주어야 하고 하체를 잡아주어야 하는 사람은 허리 아래와 그리고 두 무릎 밑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체 정렬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은 대상자의 두 팔을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가슴 위로 포개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두 다리는 모아서 편다. 모으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피는 게 아니고 굽혀준다입니다. 자, 세 번째, 상체 쪽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다리가 아닌 어깨와 허리입니다. 상체 쪽 사람이 어깨랑 다리까지 지지하기에는 그 면적이 너무 넓죠. 4번, 하체 쪽 사람은 대상자의 허리와 두 무릎 밑을 지지한다. 정답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상체 쪽 사람이 먼저 들어 올린다. 아니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상체, 하체 들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상체 쪽 사람이 먼저 들어 올리게 되면은 신체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반드시 동시에 구호를 외치고 들어 올려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팔꿈치 각도와 지팡이 높이가 옳은 것은? 5초 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우리 지팡이도 그렇고 보행기도 그렇고 세 글자죠? 그러니까 30도예요. 그리고 지팡이 높이와 보행기 높이 모두 둔부 높이입니다. 30도 둔부 꼭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휠체어의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바로 뒷바퀴죠. 여러분들, 잠금 장치는 이쪽에 달려 있어요. 잠금 장치는 뒷바퀴를 잠궈줌으로 인해서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원리인데요. 이렇게 뒷바퀴에 공기압이 너무 약하게 있다거나 너무 강하게 있으면 잠금 장치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휠체어를 작동할 때 잠금 장치가 걸리지 않았다면 뒷바퀴의 공기압을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배뇨가 어려울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 1번부터 볼게요. 이동이 쉽도록 침대 높이를 변기보다 낮게 한다. 틀렸어요. 이동이 쉽도록 침대 높이와 변기 높이를 같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낙상 위험성도 줄어들고 옮기기가 수월합니다. 두 번째,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정면에 마주보게 놓는다. 아니죠. 자, 우리 책에서는 항상 변기나 침대나 휠체어로 대상자에게 곁에 둘 때는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둡니다. 건강한 쪽에. 더 나아가서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30에서 45도 각도로 놓아줍니다. 다음은 3번. 배뇨가 어려울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 이게 정답이죠. 미지근한 물을 요도에 끼얹어 주면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소변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우리 책에서 뜨겁거나 차갑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모두 틀린 정답입니다.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이 좋은 거예요. 4번. 배설하는 동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자, 대상자의 중심을 잡고자 한다면은 대상자의 두 발의 발바닥이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절대 발가락만 닿거나 발의 일부분만 닿아서는 안 되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5번. 배설 후 변기의 한쪽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도록 한다. 5번을 선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동 변기에 한쪽 팔걸이만 짚고 일어난다면은 변기가 한쪽으로 무게가 실려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낭패를 보겠죠? 변기의 한쪽 팔걸이가 아닌 변기 옆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팔걸이를 집어주어야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혹은 변기의 한쪽 팔걸이가 아닌 변기의 양쪽 팔걸이, 양쪽에 균등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양쪽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도로의 턱을 오를 때입니다. 자, 그림 먼저 분석해 볼게요. 앞바퀴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가 휠체어의 뒷부분을 눌러주고 있어요. 우리 앞바퀴를 올려주는 경우에는 티귿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했죠. 자,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5번 지웠어요. 티귿만 들어가는 것은 도로의 턱입니다. 턱, 티귿. 그리고 만약에 6번에 도로의 턱을 내려올 때라고 정답이 있다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의 위치를 보면 돼요. 우리 턱에서 내려올 때에는 요양보호사의 발이 휠체어의 뒤를 밟고 있지 않고 바닥에 자연스럽게 놓고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은 요양보호사의 발이 휠체어의 뒤를 지그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4번 도로에 턱을 오를 때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를 읽을 때 처음 부분에 왼쪽 편마비라고 나오면은 위에다가 적으세요.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구나. 이 포인트 먼저 잡고 가야 합니다. 자, 휠체어를 놓는 위치. 자,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나 이동변기나 침대로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을 거예요. 오른쪽이 아닌 선택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마비니까는 건강한 쪽을 이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침대와 45도 비스듬히 놓는다가 정답이겠죠?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아주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항상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쪽 혹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서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품으로 안기게끔 해야 한다고 했죠. 만약에 옮기고자 하는 쪽 반대쪽에서 대상자를 밀어버리면 대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낙상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를 옮기고자 하는 쪽에 서서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품 안으로 안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른쪽으로 돌려눕힐 거니까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협조가 가능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을 경우 신체 정렬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나왔으면은 우리는 왼쪽은 건강한 쪽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네? 그러면은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체 정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잡도록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손으로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나 둘 셋 하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왼쪽 발로 침대 바닥을 밀어주세요. 자, 왼쪽 발로 침대 바닥을 밀어준다는 거 아니죠? 왼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에 난간을 잡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왼쪽 손으로 침대 왼쪽 난간을 잡으세요. 틀린 거예요. 왼쪽 난간을 잡으면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지지가 않죠? 위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왼쪽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몸을 감싸 잡으세요. 아니죠? 5번, 양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세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손으로는 침대 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침대 난간, 머리 쪽 난간을 잡으려면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앉아서 일어설 때 처음 자세에서 발목과 상체의 위치로 오른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이 그림 같이 봤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설 땐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무릎보다 발목이 뒤로 빠져있죠? 헷갈린다면은 선생님들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발목이 무릎보다 앞에 있으면은 일어서지지가 않아요. 발목은 항상 무릎보다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혹은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 혹은 안쪽으로 옮기고 상체는 앞으로 숙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앉히려고 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죠? 우리 책에서 유일하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손 위치는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어깨와 엉덩이 혹은 넙다리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겠죠? 어깨와 넙다리 혹은 엉덩이를 지지해 주고 있는 그림 1번입니다. 자, 3번, 4번, 5번 볼게요. 우리 그림에서 뒷목이나 뒤통수 잡고 있는 것은 다 틀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3, 4, 5번 먼저 제끼고 1, 2번 중에 고민을 했어야 했어요. 정답은 요양보호사의 손위치가 대상자의 어깨와 엉덩이 혹은 넙다리에 있는 것을 선택해 주어야 했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휠체어의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휠체어는 반드시 처음에 잠금 장치를 잠궈 주어야 합니다. 1번,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사로에 놓는다. 경사로에 놓으면요, 여러분들 휠체어가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평평한 곳에 주차를 시켜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가 타고 내릴 때는 항상 휠체어를 잠근다.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휠체어를 열어둔다 라고 하는 것은 다 틀린 정답이에요. 3번, 경사도로 내려갈 때에는 3단 잠금 장치를 사용한다. 3단이 아닌 2단 브레이크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4번, 바퀴의 공기압은 많이 넣는 것이 좋다. 무조건 많이 아니에요. 적당히 넣어야 합니다. 이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으로 우리가 눌렀을 때 0.5cm이 눌리는 정도가 적당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빵빵해도 잠금 장치가 잠겨지지 않습니다. 5번, 휠체어는 펴있는 상태에서 보관한다. 아니에요. 휠체어는 접은 상태로 보관해야지 공간의 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펴있는 상태로 휠체어가 보관되어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휠체어에 걸려서 넘어져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휠체어는 잠금 장치를 잠그고 평평한 곳에서 접어있는 상태로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키포인트 하나, 옆으로 나오면 우리는 멍을 생각해 주어야 하고 원칙 생각해 볼게요. 원칙 첫 번째, 대상자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위치를 정하고 선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를 신체 정렬을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 체위 변경을 해준 후
마지막으로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선 처음에 설명한다는 여기 항목이 없으니까는 제외시키고,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위치, 요양보호사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 라번이 있죠. 요양보호사는 돌려눕히고자 하는 쪽에 선다. 두 번째, 다음은 대상자의 신체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신체 정렬을 해주는 것은 라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오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신체 정렬, 무릎은 항상 세운다고 했고 양팔은 가슴 위로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체위 변경 나왔어요. 4번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우리 여기서 더 퍼펙트한 정답은 반대쪽이 나오면 더욱더 좋겠죠. 반대쪽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나왔어요. 정리 4번 엉덩이를 뒤로 당겨준다. 그리고 어깨를 양옆으로 움직여주면서 편안함을 유지시켜준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잠금 장치를 한 휠체어 접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휠체어를 접을 때에는 항상 꽃봉오리 생각하라고 했어요. 꽃봉오리는 여기 아래서부터 중간, 위로 천천히 닫힙니다. 자, 그러면은 휠체어 맨 아랫부분에 있는 발 받침대를 올려주고, 다음은 중간에 있는 시트를 올려주고, 다음에는 마지막에 있는 팔걸이를 접어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휠체어를 펴줄 때에는 위에서부터 꽃봉오리 열립니다. 맨 위에 있는 팔걸이 펴주고, 중간에 있는 시트 펴주고, 마지막에 있는 발 받침대 펴주는 겁니다. 다음은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1번,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우리 무조건 시험에서는 대상자의 두 발은 전체 면적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절대 발가락만 닿는다거나 아니면은 일부분만 닿는다는 것은 틀립니다. 무조건 전체가 닿아야 해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 준다. 자,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 주는 거 맞죠? 그 전에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앞에 서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높이가 같은 곳에서로 이동은 무조건 앞쪽에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휠체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으니까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서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주면서 이동변기로 옮겨드릴 수 있는 거겠죠?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마비된 쪽의 휠체어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우리 항상 휠체어든 이동변기든 침대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둬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 마비된 쪽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휠체어, 변기, 침대 혹은 지팡이 모두 다 건강한 쪽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이 아닌 건강한 쪽이고 비스듬히 하면은 항상 30에서 45도라고 했죠. 다음은 4번.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에 가까운 쪽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 여기서 틀린 건 가까운이 아니고 먼 쪽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옆에 의자로 넘어갈 건데 가까이에 있는 손잡이를 잡으면은 내 몸이 넘어가지지가 않겠죠? 반드시 먼 쪽 손잡이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5번째, 대상자의 하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시켜 앉힌다. 우리 이거 공부할 때 꼭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대상자의 하체가 아닌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시켜 앉힌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 문제 키포인트 먼저 잡을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는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다? 그렇죠. 오른쪽이죠. 다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릴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침대 상체를 올려준다. 우리 첫 번째는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침대를 평행으로 두는 거고, 세 번째는 베개를 원위치 시켜주는 거예요. 중앙으로. 그리고 네 번째 대상자를 신체 정렬을 도와준 후, 다섯 번째 체위 변경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볼게요. 침대 상체를 올려준다. 침대의 상체를 우리 평행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내려줘야 돼요. 다음은 양쪽 어깨를 잡고 올려준다. 우리 대상자는 절대로 어깨를 잡고 위로 끌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쪽 어깨 잡는 거 틀립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들어 올린다. 우리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은 요양보호사는 여기가 대상자라고 하면은 나란히 서가 아니고 평행하게 마주보고 선다는 겁니다. 나란히가 아니고 마주보고 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왼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 다섯 번째는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하는 건데, 자, 왼쪽 편마비니까는 건강한 쪽 손인 오른쪽으로 침대 쪽 난간을 잡도록 해주어야겠죠.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해주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누워져 있대요. 이 경우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끄는 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여기가 다 쓸리면서 등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있죠.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를 잡고 위로 끌어버리면은 어깨 탈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세 번째, 우리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항상 대상자를 옮기고자 하는 방향에 서주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오른쪽에 쏠려 있어서 중앙으로 돌리고자 하니까는 우리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왼쪽에 서 있어야겠죠? 대상자의 왼쪽.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그림 보세요. 4번 그림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버리면은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4번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5번도 자, 이불로 끈다는 거 이것도 마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를 옮기고자 하는 쪽에 서서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품 안으로 안아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로 적절한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키포인트 먼저 잡으세요. 오른쪽 편마비니까는 건강한 쪽 손은 왼쪽입니다. 우리 항상 휠체어, 침대, 이동변기, 지팡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짚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휠체어도 대상자의 왼쪽에 둬야겠죠. 3, 4, 5번 다 틀린 거예요. 다음에 우리 비스듬히 놓는다고 했어요. 비스듬히. 대상자가 휠체어로 편안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비스듬히 휠체어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비스듬히의 각도는 항상 30에서 45도라고 말씀드렸으니 정답은 1번 왼쪽 45도. 매우 쉬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제이니까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에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우리 신체 정렬의 목적은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신체 정렬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허리 부분은 항상 당당하게 곧게 펴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리 구부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무릎은 꿇을 때 제대로 꿇어주어야 해요. 무릎은 항상 굽혀주어야 합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은 발은 벌려서,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상자 가까이 서는 것과 다섯 번째, 소근육이 아닌 큰 근육, 허벅지와 같은 이런 큰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양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 나왔죠? 1번. 2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집중시킨다. 아니에요. 양쪽 다리에 모두 체중을 집중시켜야 하고. 3번, 요양보호사의 가슴 높이에서 보조한다가 아니고 가슴에서 허리 높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리 높이에서 보조한다도 안 돼요. 무조건 가슴에서 허리 높이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선다 아니고 대상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선다입니다. 5번, 무릎을 곧게 펴서 아니에요. 무릎은 꿇을 때 확실하게 꿇으세요. 무릎은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상 목욕을 하기 위해 침상 모서리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옆으로 옮기기 키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요양보호사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 상반신, 하반신, 나눠서 이동한다는 거 너무 중요했죠? 세 번째, 요양보호사의 손 위치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려는 반대쪽에 선다?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가지고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품 안으로 안아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상체를 이동시킨 후 하체를 이동한다. 2번 키포인트 나왔죠? 상반신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하반신 이동해주는 겁니다. 절대 동시에 같이 옮기면 안 돼요. 3번, 대상자의 두 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린다. 대상자의 두 팔은 가슴 위로 포개어 올려서 신체 정렬을 해주는 거였죠. 네 번째, 상반신, 하반신 함께 옮기면 안 되고. 다섯 번째, 어깨와 대퇴부 아래 손을 넣어 한 번에 이동한다? 아니죠. 상체를 이동할 때에는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 아래에 넣는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하체를 이동할 때에는 한 손으로는 허리,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엉덩이 아래를 잡고서는 대상자를 이동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경우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를 지지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손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보조를 할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앞에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한다. 어깨랑 어깨가 부딪히는 게 아닌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준다입니다. 두 번째, 침대에 걸터 앉아 발을 무릎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옮겨준다. 아니죠. 안쪽 혹은 뒤쪽이죠. 세 번째, 완전하게 무릎을 펴면 즉시 요양보호사는 손을 떼어준다. 즉시가 아니고 대상자가 중심을 잡을 때까지 수초에서 수분 정도 잡고 있어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양손은 허리를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 뒤쪽이 아니고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에 욕창이 있는 경우 취해야 될 자세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옆으로 누워있음. 자, 첫 번째 자세는 우리 앙와이라는 자세이죠. 두 번째 자세는 반좌이라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보기, 네 번째는 측이, 다섯 번째는 그냥 서 있는 자세이죠. 천골은 엉덩이뼈라고 생각하세요. 엉덩이뼈에 욕창이 발생했다면은 엉덩이뼈가 침대면에다가 닿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엉덩이가 침대면에 닿지 않는 그림을 선택해 보세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나오겠죠? 근데 5번은 솔직히 불가능한 그림이죠?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보기는요, 여러분들 주로 등에 근육을 쉬게 할 때나 등에 상처가 있을 때 주로 취하는 자세입니다. 보기 자체가 대상자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천골에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번이 정답입니다. 보기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대상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옆으로 치기를 취해주면은 대상자도 편하고 천골에서 가해지는 압력도 조금 덜해지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이 그림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정말 이 그림 자체로, 이 그림 그대로 탈 때도 이 그림처럼, 내릴 때도 이 그림처럼이에요. 절대 그들의 뒤통수가 보이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너무 쉽지만 중요한 문제였어요. 문제, 왼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보행기와 불편한 쪽 다리가 동시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거나 혹은 둘 다 건강할 때 보행기 사용하는 방법은 편마비랑은 다르게 보행기가 먼저 나가고 아무 다리나 상관없어요. 아무 다리나 한 짝씩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편마비일 때를 고르는 거니까는 보행기와 왼쪽 발을 함께 나가고 다음에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 발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편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일어나 앉히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책에서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 유일하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주는 것은 바로 여기 일어나 앉히기 할 때입니다.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핀다. 신체 정렬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정렬할 때 대상자의 무릎은 항상 굽힌다 였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마비된 손은 머리 위로 올린다. 아니고 가슴 위로 포개어 놓는다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맞죠? 정답은 3번. 4번, 요양보호사의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해 준다. 자, 요양보호사의 한쪽 손으로는 등과 어깨를 지지해 주는 거고 다른 쪽 손으로는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주는 겁니다. 허리 아니에요. 5번, 대상자는 불편한 쪽 팔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가 항상 어딘가를 짚거나 혹은 지지할 때에는 무조건 건강한 쪽 손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짚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이동 돕기 시 요양보호사의 위치 그리고 보행벨트 묶는 위치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먼저 보행벨트 묶는 부위는 우리 허리라고 했어요. 또는 어디다? 같은 말로 벨트 부위입니다. 그런 다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보행벨트 손잡이로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쪽은 오른쪽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대상자의 보행을 도와주어야 하고 보행벨트 묶는 위치는 허리입니다. 허리.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힐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신체 정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신체 정렬을 위해 대상자와 멀리 서는 게 아닌 가까이 서주는 것이고 대상자의 양쪽 무릎은 항상 우리 굽힌다고 했죠. 빠르게가 아니고 천천히 안전하게 상체를 올린다.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허리 밑으로 넣어 돌려 앉힌다.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허리 밑이 아니고 가슴 위에 표해어 놓아야겠죠. 4번,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하면서 먼저 하체를 돌려 앉힌다? 아니죠. 먼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상체를 돌려 앉혀 주어야 합니다. 5번, 한쪽 팔은 목 밑으로 깊숙이 넣어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5번이 정답이겠죠. 또한 다른 손으로는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해주면서 손이 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상자 어깨 밑에 위치한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힌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죠.